자, 이번에는요, 갑일주 남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주 남자요. 뭐를 치워야 되나? 자, 사람은 무조건 5가지의 기운을 뿌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운을 올려줄 수도 있고요. 엄마의 기운을 올려줄 수도 있고, 자식의 기운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의 기운을 올려주고, 나의 기운을 올려주고, 아니면 배우자의 기운을 올려주는 기운을 누구나 하나의 기운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주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일주는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어플에 가시면은 하늘도마뱀이라고 있어요. 그 하늘도마뱀이라는 어플을 깔든지 뭐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떠한 어플을 깔고 있을 텐데 거기에 연월일시가 나와 있어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을 하면 사주팔자라 그래서 간지 이런 간지가 4개의 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태어난 일이 나의 간지예요. 그 중에 갑이라는 간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배우자가 누구냐면요, 요 재성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성분이 목화토금수에서 토라는 성분이 내 배우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플러스라 그랬죠? 갑을 병조 무기경신에서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놈이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가리키는데요. 요 무토기토라는 게 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음양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갑일주들은 기토를 배우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토라는 기운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마리 동물 중에 어떠한 동물이 내 근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가불이라는 거는 봄을 가리키고, 병정은 여름을 가리키고, 무기는 장하라 그래서 같은 여름의 기운이에요. 경금신금은 가을, 임계는 겨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토라는 성질과 이 정하라는 음과 음은 같은 성질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이 병정이라는 화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사오미가 내 뿌리 근간이 돼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오미를 깔고 있는 동물이 누가 있어요? 기토 일주를 배우자로 쓰고 있는데, 배우자나 여자로 쓰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토가 지지로 내려오면 가장 근이 뿌리가 확실한 동물들은 사오미라는 동물을 깔고 있을 때 내가 배우자 덕이 있는 거고 여자 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거죠? 자, 인, 진. 자는 쥐를 가리키고요. 인은 호랑이. 그 다음에 진은 용. 오는 말. 신은 원숭이. 술은 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뱀이라는 거는 사는 뱀을 가리키고요. 오는 말을 가리키고요. 미는 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깔고 있는 배우자 궁에, 요게 배우자 궁이에요. 배우자 궁에 어떠한 동물이 있을 때 배우자 덕이 가장 많나 보입니까? 당연히 갑오가 되겠죠. 갑오. 그래서 이 갑오가 1등에 부인 덕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오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그죠? 말을 딱 깔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 부인이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딱 받을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잘난 배우자를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여자를 내 배우자로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일주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배우자 덕이 가장 많은 거를 가리키고요. 자, 그러면 배우자 덕이 가장 좀 불리한 거는 뭐예요? 오의 반대는 누구예요? 자죠. 자, 그래서 이 자를 갖고 있으면은, 지를 갖고 있는 갑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의 덕이 가장 불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병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장 병약한 상태. 5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이 들어오면은 부인이 몸이 아프든지, 그죠? 활동성이 약화되든지, 아니면 변화없이 살아야 되는 일주를 갖고 있는 게 갑자의 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자의 일주가 가장 병약한 일주가 되겠고요. 배우자 덕이 가장 많은 거는 요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갑인은 내가 굉장히 센 간지거든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늘과 밑에 지지가 이렇게 통근을 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일주인데 여기에 이렇게 인이 있어. 그러면 나는 사회에 나가서 잘난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거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을 가리키겠죠. 여기에 있으면 사회에서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고, 일지에 록이 있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뭐 이렇게 논해도 되는 게 이렇게 간지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남자는 남자를 짝합니까? 여자를 짝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짝하잖아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보다는 나만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배우자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살면 좋은 간지가 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지에 호랑이를 차고 있다. 갑일주인데 호랑이를 차고 있으면요, 떨어져 살면 좋기 때문에 그 주말 부부를 활용한다든지, 진짜 떨어져 살고 낮에는 내가 일하고 밤에는 와이프가 일하고, 그 다음에 뭐 각방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논리로는 내가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여기도 호랑이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근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우자랑 떨어져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근하는 글자가 뭐 여기에 신, 유, 여기 사,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내가 근 내리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뿌리 내리는 데가. 이럴 때는 배우자를 친구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배우자를 친구같이 생각하는 간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고, 내가 만약에 여기 근하는 동물이 하나라도 더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배우자를 극살하는 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인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살면은 굉장히 좋은 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진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토 같은 경우에도요, 진은 4, 5미로 가면 아까 4, 5가 제일 좋은 거라며요. 그래서 옆에 진을 갖고 있는데 진사호로 가면 배우자 덕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이 신자진 운동을, 아까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우자를 병약하게 만든다 그랬죠. 힘없는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진이라는 게 요 자를 만난다든지 신을 만난다든지 유를 만난다든지 이러면 배우자가 병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게 요 갑진일주입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사호로 가면 부인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면 부인덕이 없는 팔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흥망성쇠가 가장 왕한 간지가 이 갑진일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갑술은 여기 보시면 이제 편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관성이라는 거를 우리 자식으로 보거든요. 아까 여자는 이 화라는 거를 자식으로 봤지만, 여기에서는 이 남자 사주에서는 관성이라는 거를 자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갑신일주다 그러면은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신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인을 얻으면요, 자식을 잘 키워주기를 바래요. 그런 일주가 갑신일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너는 우리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을 성심성의껏 잘 키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갑신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신일주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네? 자식 복으로 살든지 자식을 부인 삼아서 살아가는 게 요 갑신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술이라는 친구는요, 4살 터울은 좋다 그러잖아요. 호랑이, 말, 개 이렇게 합을 해요. 그래서 인이라는 친구, 이 술이라는 친구가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 굉장히 부인덕을 논할 수 있고요. 술이 해자축으로 간다 그러면은 부인덕을 전혀 논하지 못하는 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갑진과 갑술 같은 경우에는 흥망성쇠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 갑목의 남자일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인간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세기도 하고요, 자기가 센 간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요 인에서 이 정화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지가 돼요. 사지. 그래서 배우자가 진짜 좀 건강상으로 좀 안 좋든지 할 수도 있는 간지가 요 갑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갑진 그러면 이 기토가 진에서는 세지 정도 되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임묘진 세지죠? 세지. 그래서 뭐 노련함은 갖고 있는 게 이 갑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갑목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부인덕이 있는 팔자도 있고 없는 팔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일주별로만 논한 거고요. 이 사람이 기토를 쓰는지 무토를 쓰는지는 팔자를 봐야 하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큰 게 뭐 음양 아니면은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크게 논했을 때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간 남자 갑일주에 대해서 부인의 덕을 한번 논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